이제 이 영화의 서사에 관한 측면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저한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사실 이제 캐릭터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행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 영화에서 약간 이제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약간 캐릭터에 관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의 캐릭터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강동원 씨가 연기하는 정석이라는 인물은 확고한 어떤, 좀 이따 여쭤보겠지만 그게 있으니까 조금 논외로 치고 얘기한다면, 나머지 캐릭터들은 전사가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행에서의 각 인물들의 각각의 사연들은 그야말로 블랭크로 쳐져 있다면, 이 영화에서의 인물의 각각의 인물들은 영화에서 사연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단하게 미리 구축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 한 장면만 잘라내어서 현재 한두 장면만 봐도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은 그래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차이 때문에 이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굉장히 입체적으로 저한테는 보이거든요. 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많은 분들도 느끼시는 것처럼 서대휘나 김희병 같은 캐릭터, 황충사 같은 캐릭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서대휘 같은 사람은 자살 시도로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그렇게 되는데, 이 서대휘와 김희병이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면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감정적으로 설득이 된단 말이죠. 뭔가 저 사람한테 뭐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게 영화에서는 설명이 되지를 않아요. 근데 그게 어떤 분들은 답답하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는데, 어찌됐건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이 각각의 지금 영화에 나오지 않은 전사들을 어느 정도까지 만드셨는지,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콕 집어서 얘기한다면 서대휘와 김희병에 관한 얘기를 조금 그 예를 들어서 좀 해주실 수 있는지, 이런 질문입니다. 그 전사에 관한 얘기는 사실은 좀 상당히 많이 만들었어요. 거의 한 드라마 한 4부작 정도를 만든 것 같아요. 4부작 정도를 만들었는데, 네, 일단은 뭐 영화에서 보여지는 설정에서는 사실은 이제 보여지는 걸로만 보면은 이제 김희병은 다리를 다친 사람이고, 그리고 아마도 여기에서 이제 황중사가 중심인 세상이다 보니 다리를 다친 김희병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마도 좀 이 그룹 내에서 좀 뭔가 쓸모가 없는 그런 인물일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또 아마 다리를 다친 이유가 서대휘와의 어떤 관계, 서대휘를 뭐 보호하려다가 다쳤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서대휘와의 되게 끈끈한 유대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어쨌든 이게 영화가 좀 스피드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보통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했던 거는 큰 세팅에 뒤바꿈이 한 2번 정도 있어야 된다. 처음 부산행처럼 시작해가지고 또 되게 어떤 특수부대의 모험담 같은 느낌으로 시작했다가 또 초중반에 한 번 더 세팅이 뒤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캐릭터를 설명할 수 있는 타이밍, 공간이 사실은 적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서대휘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이제 짧은 무언가 뭐 해서 서대휘의 방 안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책들이 대부분 여행책들, 하와이라든가 이런 여행책들 같은 거를 놓고 있는 인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대휘는 여기 나오는 캐릭터 중에서 가장 이전 세계, 이 포스트 아포칼립스화 되기 이전 세계를 그리워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그것에 대한 그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동경 같은 것들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뭐 기본적인 세팅을 가지고 이제 찍었고, 오히려 황중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노스텔지어보다는 이 훨씬 더 적응을 해서 여기서 있는 어떤 자극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황중사는 사실은 계속 자극을 쫓는 사람, 출동을 굳이 자기는 안 해도 되는데도 굳이 출동을 해서 뭔가 모험을 즐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석을 쫓을 때도 사실은 마치 이렇게 공을 던져주면은 달려가는 사냥개처럼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김민재 배우한테도 사실은 막 그 쫓는 동안에 막 많이 웃어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급박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되게 즐거운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자극을 쫓는 인물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 점에서 이제 그 부대에 관한 묘사가 영화에서 이제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고 그 자체로도 731 부대, 631 부대 얘기만으로도 이제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감독님 혹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화에 미리 만들어뒀던 거 너무 아깝기도 하고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프리퀄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혹은 지금 이 영화 이후에 뭐 시퀄의 형태라든지 그런 이 영화 다음 말하자면 4부에 해당하는 그런 영화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프리퀄 구성에는 굉장히 재밌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어떤 형태 일단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어떤 형태로든 좀 얘기를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것이 그게 소설의 형태일 수도 있는 거, 애니메이션일 수도 있고요. 애니메이션일 수도 있고 만화일 수도 있고 실사 드라마일 수도 있고 뭐 어떤 형태든지 좀 존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하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머리 조금 기신 분? 네, 그분부터 할까요? 네, 지금 옆에 살짝 보시는 분. 네, 네. 그분, 네, 네. 작으신 분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영화 매우 잘 봤고